오늘은 굉장히 퀵하게 끝날 겁니다. 일본 갔다 온 거 기브백 세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실제 내용은 그걸 할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뭐 일본 갔다 온 건 뭐 큰 의미는 저한테 있거나 아렘한테만 있고 아레스 분들한테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본 팀 분위기? 이쪽은 저쪽에 세일즈 팀 쪽 있는 곳이고요. 인사이드 세일즈 쪽. 여기는 저 매니저 후쿠다상이고, 그 위에서 이제 한 20층 정도에서 찍어봤는데요. 외부 풍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갔다 온 거에 대한 기브백 세션을 하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고요. 제가 아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교육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네트워크 교육이 어떤 네트워크 교육을 했었고, 만약에 지금 이게 RS 분들이 이게 필요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5명 이상 그룹을 하셔갖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점심시간에 한 3번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에센셜 코스가 하나 있어요. 에센셜 코스도 점심시간 3번 수목금 하면 될 것 같고요. 러프하게. 그리고 어드밴스드 코스가 있는데 이것도 점심시간 3번 정도 하면 훑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이상 그룹이 되면 제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미니멈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두 분이 원하시면 하면 제가 좋겠는데, 그러기엔 서로가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5명 이상 정도 될 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베이직 코스는 패킷 트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본 팀도 이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패킷 트레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에런 허브를 구성할 거면 에런 허브에 어떤 식으로 통신하는지 통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패킷이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하다면 패킷을 까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패킷을 전부 까는 건 아니고, 전달되는 핑이라고 하면 ICMP라는 패킷이 동작하는데, 그 ICMP의 헤더, 그리고 내부에 있는 CRC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프레임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에센셜 코스에서 진행하진 않을 건데, 뭐 L1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L2는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또 어떤 식으로 통신하는가. 그러니까 허브는 사실상 러닝을 안 하고 스위치는 데스티네이션을 러닝하는 그런 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 게 다른가 라는 걸 볼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도 RS 분들이 서버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장비가 이제 아마 스위치일 거예요. 그리고 L3까지 사실 했었고 할 생각인데, 스위치 그리고 라우터 그리고 L3 스위치는 라우팅을 해줘요. 라우팅을 해준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가 틀려요. 그 네트워크가 틀린 부분을 저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라우터를 통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경로를 해주는 그 정도의 실습까지 하는 게 에센셜 코스고요. 이게 제 예상에는 깔고 뭐 질의응답하고 전부 다 잘 하는지 이제 전부 다 트래킹을 하면서 잘 보면서 하면 3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돼요.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해서. 만약에 이걸 점심시간에 한다고? 네. 그럼 점심은 제공을 해줄게. 아, 네. 그러신다고? 제가 기대는 안 했죠. 너무 사람이 많으면 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신다고 합니다. 아유, 네. 좋은 브라운백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운백. 그리고 이제 에센셜이 끝나고 나면 혹은 다른 코스로 어드밴스드 코스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진행했던 어드밴스드 코스는 이제 뭐 저희 매니저 후쿠다사 그리고 미야자키 그리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RM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듣다가 다 나가긴 했는데요. 켄지 밑에 이제 SE만 재밌다, 신기하다 뭐 이 정도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이펙티브하게 도움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 정령 과장이나 아니면 수영 과장이 진행을 했던 베이그런트를 활용을 해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그런트를 통해서 BIOS라는 라우터랑 파이어월을 지원을 해주는 네트워크 OS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얘는 그리고 IAC,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다 보니까 앤서브를 통해서 좀 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실습은 LACP, 저희 쪽 LACP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LACP를 자동으로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할 건가. 방금 전에 지금 여기서 포팅했던 노드 2개를 LACP로 묶은 거예요. A02.3AD라고 부르는데 저 프로토콜을 묶은 거고,
그리고 보통 시스코는 HSRP지만 저희는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그 VRRP라고 해서 버추얼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자동으로 그 구성하는 부분을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어드밴스를 하신다면. 그리고 다른 OS로 지금 큐뮬러스라는 게 있는데 큐뮬러스는 저희 쪽 그 OS10 위에 그 저희 쪽 그 델 스위치 위에도 올라가요. 그래서 큐뮬러스라는 걸로 이용해서 노드 4개를 포팅을 하고 거기에는 LLDP라고 해서 시스코 기준으로 CDP이고 서로 장비가 너는 무슨 장비니? 나는 무슨 장비야? 라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 프로토콜 기준이 있어요.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 프로토콜인가 D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디바이스 맞을 겁니다. 디스커버리. 아, 예, 감사합니다. 링크 레이어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인데 예, 서로 그 어떤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프로토콜이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실제로 그 TCP 덤프처럼 그 패킷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도 전부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켄지나 이런 사람들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라우팅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OSPF를 그 앤서블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토폴로지 전부 구현을 하고 이 부분을 트레이스 라우트로 걸고 전부 다 이렇게 패킷이 전부 다 나가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경로를 OSPF로 받아오는지까지 하는 거를 수목금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지식이 좀 선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야만 조금 따라오시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명 이상 구성된 분으로 그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이 부분을 수목금, 왜냐면 화요일은 리더십 점심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를 하도록 할 생각이니까 그 모아서 얘기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맞다. 이게 남아있네요. 이게 소스 코드인데 혹시나 이게 어떤 식으로 대체 그것들을 구성을 하지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지금 OSPF는 이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해요. 여기 피어링크는 기존의 LLDP에서 구현을 하는 코드가 있고요. 좀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데 사실 큰 내용은 별로 없고요. 여기에 이거 큐뮬러스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그 명령어들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OSPF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PF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같이 뭐 디베이링을 하고 디스커서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 이거를 한 3주 전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이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로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조금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네, 이상입니다.